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자유전공학부 1, 2학번 김종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AI로 돈을 버는가, 근데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돈을 버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ML 리서치 사이언티스트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장점 및 단점, 그다음에 이 직업을 가지게 되기까지의 나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혹시 이 직업에 관심 있으신 분을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ML 리서치 사이언티스트가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에 앞서서 일단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2labs라는 스타트업에서 머신러닝 리서처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labs라는 회사는 이제 멀티모달 비디오 언더스탠딩에 대한 연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비디오 언더스탠딩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는 많은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미지, 뭐 텍스트, 오디오, 그 다음에 뭐 비디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머신이 처리를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뭔가 벡터라이즈를 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이제 벡터들을 활용을 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노말리 디텍션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예시인데요. 요즘 이제 챗GPT, 그다음에 뭐 GPT-4, 그다음에 제미나이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챗 계열의 이제 비디오, 이미지, 텍스트 모델들이 되게 핫하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디오와 뭔가 텍스트 뭐 퀘스천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이제 비디오 퀘스천 앤서링 아니면 뭔가 비디오 디스크립션 이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이제 선행 연구 및 논문 출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I 서비스 기획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서비스에 맞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서비스에 맞는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AI 모델 학습을 위한 환경 구축 및 관리, 그다음에 이제 AI를 만들었으면 이걸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또 이제 GPU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요즘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 다양한 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리서처라고 한다면 뭐 특정 회사나 뭐 작은 회사나 아니면 큰 회사나 뭐 특정 회사에서는 이거를 이제 모든 서비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일에 좀 더 집중을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선행 연구 및 논문 출판. 이건 이제 리서처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맞는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이 AI 알고리즘이라는 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는 그런 직군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AI 리서치 사이언티스트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개발은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백엔드 쪽에 백엔드나 옵스 쪽에 좀 더 관련 있는 주제로 요즘에 이제 ML 엔지니어라는 직군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ML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의 이제 장단점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네. 그래서 먼저 장점은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이제 잘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법이나 결과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픈소스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진짜 새로운 모델들을 그냥 코드도 다 공개를 해주고요. 뭐 실험도 다 공개를 해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다운받아서 그냥 이 코드 뜯어보면서 이해를 하기. 그래서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정보의 배리어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보시면 이 아카이브라는 게 논문을 공유를 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보시면 이제 논문의 게재 수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반도체에 무어의 법칙이 있다면 지금 뭐 아카이브의 법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정보 공유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핫한 분야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몰리고, 그다음에 또 돈이 몰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게 이제 2023년도 뭐 AI 100개 회사 뭐 스타트업에 대한 이제 CB인사이트에서 발표한 그런 리스트인데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AI와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하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이제 AI 엔지니어 리서치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학습을 이제 GPU나 GPU 컴퓨팅 자료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을 컴퓨터가 대신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컴퓨터에게 일을 좀 시켜놓고 여기 이제 와서 이렇게 발표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부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이제 공부량에 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서비스 안에서 AI가 크리티컬 요소가 되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AI라는 것이 결국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100%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한 이제 AI라는 게 필연적으로 GPU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학습에도 GPU가 쓰이고 이제 배포에도 GPU가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냥 기존 것들보다는 좀 더 투자가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한 요소가 되게 하려면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또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건 저희가 선배님한테 좀 들은 얘기인데, 이제 알고리즘, AI도 이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 쪽에 이제 시스템보다 덜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스템 하나 구축시켜 놓으면 이제 회사가 계속 그걸 써야 돼요. 회사가 계속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제 저밖에 모르죠. 예. 근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 나오면 이제 제가 원래 제안했던 알고리즘 말고 더 좋은 알고리즘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굉장히 좀 경쟁이 좀 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물론 뭐 진짜 잘하시는 대가분들은 굉장히 이제 뭐 굉장히 명예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득도 얻어 가시고 하시는 분야죠.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직업을 가지게 되었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네. 물론 이제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많은 이제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 꿈을 꿨던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 그 ML이라는 거를 학문적으로 맨 처음에 접한 거는 이게 제 고등학교 시절인데, 이제 고등학교 도서관에 가서 봤더니 인공지능 개론이라는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이때는 딥러닝 에라가 오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한 뭐 퍼지 모델, 뭐 다층 퍼스트론 이런 것들을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뭔가 코딩을 해서 저희 학부 자소서에 썼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때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해서 실제로 뭐 컴퓨터공학과 이제 심리학 전공을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심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시제로와 시프를 받고 전공을 바꿨던 좀 기억이 있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사실 뭐 학교 생활을 진행하고 이제 주어진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뭐 좀 더 꿈을 펼치거나 그런 생각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거 해봐도 괜찮겠는데, 이걸 진짜 직업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도 재밌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알파고입니다. 예, 이제 알파고가 이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정말 이제 인공지능이 실제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제가 사실 군대에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바로 어떻게 행동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환기를 했다, 예, 그 정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언제로 이제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시작했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업인 것 같아요. 네, 수업을 통해서 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때 좀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들을 좀 살펴봤고, 그 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컴퓨터 비전이라는 수업을 개강을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을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확실하게 잊혀지지 않는 거는 이제 교수님이 그때 하셨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인터넷 초기에는 텍스트 데이터가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비디오 데이터가 이제 텍스트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트래픽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디오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저도 굉장히 동감을 했고, 그때 그래서 저도 비디오에 대한 머신러닝을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시면
2022년에 이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비디오 차지하는 영역이 많아졌죠. 그래서 실제로 비디오가 굉장히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교수님께 이제 인턴을 요청을 해서 이제 어떻게 인턴도 하고, 그다음에 석사도 밟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를 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부생 여러분들을 위한 뭔가 개인적인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팁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리서치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면 적어도 이제 석사 이상의 학위와 페이퍼를 써본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불과 뭐 한 3년, 2년, 3년 전에는 좀 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AI 대학원이라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AI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인재분들이 수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페이퍼를 써본 경험이 있어야 좀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이제 스텝으로 저도 그랬다시피 이제 연구실이나 회사에서 좀 인턴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자대니까요. 이제 관심이 있는 수업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께 컨택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실에 컨택을 할 때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제 여러 무료 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튜토리얼 정도는 직접 해보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는 사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건 이제 회사를 들어갈 때 이야기예요. 이제 회사를 들어갈 때 이거는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갈 때 이제 서비스의 AI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회사가 AI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AI를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AI를 쟤네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나 이것도 재밌어 보니까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이제 AI가 돈을 못 버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AI는 필연적으로 이제 GPU 같은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자신의 커리어를 살리고 싶다면 AI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가치를 잘 창출해 나가고 있는 회사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혹시 연구보다는 내가 AI 서비스 개발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ML 리서치 사이언티스트가 아니라 ML 엔지니어링도 이제 굉장히 이제 AI 서비스 개발에 긴밀하게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역시 시스템이 안정적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쪽의 진료도 굉장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